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들 잘 하고 계십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뜨거운 상태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FOMC의 금리 결정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이 내용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구간을 통해서 더 확장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방송 보시면서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74포인트 0.16%가 조정을 받은 47,63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0.55%가 상승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지금 기술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5조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을 강하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시장을 보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포모 현상을 넘어서 지금 과열권도 넘어서 그냥 추적을 하고 있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태인데,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쪽 일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쪽 일을 오래 했고, 대부분의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저희 채널에서 채팅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쉽게 전화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네, 제가 번호를 공개를 안 한 것도 있고, 저희 회사 대표 번호분이 없기도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정말 지인들의 연락을 하루에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매매를 좀 집중할 때는 전화기를 아예 꺼놓는 정도의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일을 하거든요. 어차피 뭐 중요한 업무들은 다 회사 메신저로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주식에 주자도 안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아니까 전화가 와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주식 살까? 사야 되느냐도 아닙니다. 살까라는 전화가 정말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주식을 할 때 웃지 못할 그런 격언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이제 포대기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저희 애기도 저도 이제 결혼했고 애가 있으니까 포대기를 쓰긴 썼는데 저희 집에서 사서 쓴 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사서 쓴 게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는 어른들이 어디서 구해온 거를 잠시 빌려다 포대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외국에서는 포대기가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대기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옛날 주식 경운에서 애엄마가 포대기를 싸고 주식 객장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 증시는 고점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결과치들이 대부분 맞아 들어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지금 자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달려드는 시점들이 대부분 주가의 고가를 형성한다. 뭐 이러한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킹이 없어요. 미국 증시나 이런 애들은 좀 양반인데 우리나라는 노브레이킹입니다. 노브레이킹. 단숨에 600포인트를 치고 올리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미국 투자 평가사들에서
코스피 5천 간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를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 우리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에만 편승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 투자로 하시냐? 제가 하루에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게 수익을 냈는데 190만원 수익을 냈거든요. 어제 190만원 수익을 진짜 어렵게 냈는데 제가 이젠 기존 쓰던 증권사에서 이젠 LS증권으로 거래를 바꿔서 좀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190만원 수익을 냈는데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더럽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피곤하게 수익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조건 투자를 뭐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5천을 간다. 내년에 다우지수가 뭐 현재 위치에서 뚫고 넘어가서 뭐 5만 포인트를 간다. 이런 얘기가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제 이제 결정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전형적인 멘트를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형적인 멘트를 던졌고 나스닥 선물 지수로 같이 좀 보시면 어제 발표가 났을 때가 요 시간대인데 요 시간을 기점을 해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위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저께 이제 12월 기준금리에 대해서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가 처음엔 빠졌는데 왜 회복을 했느냐라고 보면 어제 혹시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셨습니까? 어제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교체가 됐다고 그냥 확신하듯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과정들,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더 세우는 맛이 있긴 한데 흔히 말해서 이제 레임 더 끝이 났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연설하는 걸 보니 정말 드라마틱하던데 거의 대통령 연설 후보 시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경기를 계속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긴 한데 여기서 상승에 대한 마진, 상승폭에 대한 마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승폭에 대한 마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위쪽이 무조건 열려 있거든요. 위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데 과연 이 폭을 얼마나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외 주식의 종목군들의 차트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200달러를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200불을 안착을 했고 이 친구 역시 지금 신고가의 랠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천장이 언제까지 열릴 것이냐. 이게 가장 사실 이 친구보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SK 하이닉스는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도 마찬가지였죠. 위가 뚫리니까 계속 가긴 갔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차익 실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고 있는 말에 계속 뛰어 들어가서 내가 타고 올라가서 계속 달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달리고 있는 말을 이제는 타협점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을 내드리면서 저 역시도 좀 써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써드렸냐? 어제 익절이 되긴 됐다. 익절을 하긴 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찝찝할 수가 있냐. 이거 익절 되자마자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매도를 친 자리가, 제가 어제 숏을 잡아놓은 자리가 요 자리인데, 여기서 익절이 됐는데, 요 폭을 먹는데, 다시 요만큼 올라와서 다시 매도침 위치까지 되돌아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가가 무슨 중간에 허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고가 구간에서의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부하는 걸려있긴 한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아요. 이 회복 탄력성이 눈에 띄게 좋을 정도다. 너무나 강하다. 이 회복 탄력성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고뇌에 좀 빠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를 시작 전이고요. 요즘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줄까 하고 고민이 많아서 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매매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내용을 연구 고민하자라는 의견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아마 제 의견에도 동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가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가하다고 생각해도 시장에 쌓아 올리는 속도가 또 너무 세니까 또 이걸 배제할 수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위치, 그 중간에 있는 상황에 따른 고민이 우리에게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타나서 해도 급속도로 더 금리를 빅컷으로 계속 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전개될 수 없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연준의 속도 조절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파워도 이젠 점진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장도 지금 보시면 계속 올랐다 차익 실현하면서 이걸 아주 좋게 표현하면 아주 순수한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등락폭이 이 정도로 거세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미장처럼 빠르게 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힘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받쳐는 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점차 매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볼 때 외국인들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한미 간에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환율이 쉽사리 안 잡히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 다방면으로 부하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구간 때는 추격하기보다는 방어에 목적을 두면서 접근해 볼 계획이고 그래서 매매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월달 매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수익을 이미 달성을 좀 했습니다. 수익을 이미 달성을 했고 그래서 수익을 달성해서 이젠 LS증권으로 같이 한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하자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 역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외 선물 마이크로지수 수수료 할인 이벤트에 동참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고 있고요. 기능이 어떤가 해서 보고 있는데 체결도 아주 빠르게 잘 되고 있고 시스템에 부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러분들께 해외선물 최초 계좌 개설하신 분들께는 0.49불에 3개월간의 수수료 할인 이벤트가 적용되어지고 이벤트 내 한 계약 이상 거래 시 추가로 3개월이 연장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관련된 이벤트를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것은 이 업앤다운 이벤트. 제 영상 하단, 상단에 있는 이 이벤트 배너에 따라서 저 역시도 동참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당첨되신 분들 계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11월 28일까지 이제 한 달 남아 있고요. 나스닥과 S&P, 다우지수, 가스와 오일, 크루드, 골드, 은, 칼라디움에 대해서 접속할 수 있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품의 라인업은 아이패드, 그다음 신세계 상품권, 주유 상품권, 국내 치킨이 있고요. 이 점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S&P 해볼게요. 다우를 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를 다운을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스 가격보다는 오일 가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일 가격이 여전히 좀 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벤트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참여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벤트가 완료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점을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금 가격 얘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하면서 보여드리면, 제가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작정 가는 것 같아도 무작정 못 간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 속전속결로 무너진다라는 얘기인데,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무조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낙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올라갈 때는 부하를 걸리지만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계단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는 게 빨라요?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게 빨라요? 똑같죠? 어떤 것이든 내려오는 게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지난 시간 영상부터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뭐 많이 빠진다의 개념이 아니지만 지금의 속도로 계속 지탱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 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부침이 있었지만 역시나 잘 풀어가고 있고요. 11월도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한 달 1000만원 수익 내기 목표 달성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은 송 대표였습니다.